지금 책이 없어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지금 개념을 PDF 파일에서 뺐는데 좀 잠깐 보도록할게요. 이 정도는 보이나? 이거 말고 PPT로 볼까? PPT가 좀 잘. 오늘 7월 며칠이지? 7월 7일. 8월 말까지니까 거의 약 2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2달 동안 우리는 공통수학 1 끝까지 나갑니다. 개념원리하고 RPM으로 먼저 진도를 나갈 거고요. 개념원리랑 RPM 진도가 끝나기 전에 동시에 뭘 할 거냐면 저는 개인 교재를 항상 만들거든요. 제 개인 교재로 요즘 수능 문제와 학부 기출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이런 걸 한다 라는 것들을 할 거예요. 책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따 배부하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다항식이라는 얘기가 있대요. 다항식과 단항식 두 개를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다항식이라는 건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으면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항이 한 개만 있으면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고 나서 오른쪽 0 안 쓰고 나면 얘 방정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얘를 하나의 항이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항이라고 해요. 항. 얘도 항이야. 근데 뭐까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뭐까지 동그라미 치고 있죠? 9호까지 가져가는 게 항입니다. 9호까지 가져가는 게 항이에요. 자, 그러면 x제곱 앞에 있는, 지금 더하기를 안 썼지만 더하기 x제곱까지가 하나의 항. 만약에 내가 여기서 x의 제곱이라는 것만 썼으면 얘는 항이 한 개짜리여서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무슨 식?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항이 몇 개짜리? 한 개짜리. 근데 이런 한 개짜리 항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모여서 제곱도 했고 x제곱에서 4x를 뺐고요. 3을 더했어요. 이렇게 항들이 여러 개 모인 것을 다항식, 항이 많아졌다. 많을 가짜 써서 항이 많아졌다.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식?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러한 다항식에서 개수라는 것은 뭐냐? 맨 처음에 지금 상수항이라고 항이 나왔어요. 항이라는 것은 뭐까지 가져가는 게 항이야? 부호까지 가져가는 게 항이야. 두 번째 볼게요. 상수항, 특정한 문자가 없대. 얘네들은 x가 두 번 곱해져 있고 얘는 x가 한 번 곱해져 있는 형태지. 얘는 x가 있어 없어? 없지. y도 없어요. 문자가 안 곱해져 있고 그냥 숫자만 나타나는 얘를 뭐라 불러요? 얘를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상수항. 자, 세 번째 개수는 뭐냐?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예요. x제곱 앞에 있는 숫자 뭐 곱해져 있어? 안 곱해져 있으니까 지금 안 썼거든? 뭐 곱해져 있어요? 1 곱해져 있지. x제곱의 개수는 얼마야? 1 곱하기 x제곱이니까 1인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x의 개수는 뭐 곱해져 있지? 뭐 곱해져 있어요? x의 개수 뭐 곱해져 있지? 빼기 4 곱해져 있지. x의 개수는 그래서 빼기 4가 x의 개수, x제곱의 개수는 1.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개수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상수항은 개수라고 따질 수가 없어. 왜? 문자가 없으니까. 그냥 얘만 따로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없기 때문에 개수라고 부르지 않고요. 얘는 그냥 따로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과 단항식의 이야기 했지. 항이 여러 개 있으면 다항식, 항이 한 개만, 홀라 한 개만 있으면 단항식. 선생님 이런 건 다항식인가요? 빼기 3, x제곱 곱하기 y 곱하기 z의 4제곱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항이 한 개짜리야. 만약에 뒤에 빼기 3, x라고 있었으면 얘는 다항식이 됐겠지. 근데 아무것도 없이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그냥 단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차수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수라는 것은 얘는 지금 x에 관련된 문자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지.
x의 최고차 항 몇 번 곱해져 있지? 두 번 곱해져 있죠.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3 몇 차식이야? 몇 차식이라고 부르지? 2차식이라고 부르지. 우리 2차식은 배우잖아. 2차 방정식으로 뒤가 0이었으면 2차 방정식으로 부르고요. 여기서 x의 최고차항이 차수 얘가 2차식이고요. 얘는 x 1차 수를 갖고요. 얘는 없지. 얘는 그래서 그냥 상수항이라고 불렀는 거예요. 차수, 제일 큰 차수는 2차가 제일 큰 차수, 그 다음 1차, 그 다음 없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덧셈과 뺄셈에서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냥 슬금슬금 이야기 할게요. 이거 왼쪽에 왜안 들어가냐. 자, 여기서 지금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라는 걸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는 사실 중학교 때도 이미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4라고 쓰지 이렇게 쓰진 않거든. 4 빼기 4x 더하기 x 제곱을 나 이렇게 놔야 인수분해 편해 라고 믿진 않아. 대부분 위에처럼 놔야 인수분해하기 편하다고 생각하지 아래처럼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문제지에서 그렇게 배우고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치? 근데 얘를 보니까 제곱이라는 차수 1, 차라는 차수 2에서 1로 떨어지는 내림 차수거든? 아래를 보면은 x의 1제곱에서 2제곱으로 차수가 올라가. 이런 오름차순이라고 불러요. 오름차순 차수가 큰 걸로 차례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오름차수라고 부르고요. 오름차순 정리라고 부릅니다. 쓸까 안 쓸까? 제가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쓸까 안 쓸까? 앞으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배웠잖아. x제곱, x 1차, 그다음 상수항, 내림차순 정리라고 해요. 내림차순 정리. 그럼 손 아프게 똥개훈련 하듯이 오름차순 정리로 다음을 해라 라는 문제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 하지마, 손 아프니까. 어차피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아, 이런 게 있으니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준 것 뿐이에요. 알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나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뭔가 이상한데?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를 푼다. 정리할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중학교 때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대충 쓴 거거든?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여기 관련된 건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문제를 봅시다. 뭐야? 자,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뭐 새로 생겼다. 되게 단순한 이야기가 나타났어요.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A라는 식이에요. 저거 방정식 아니 오른쪽 영 아니니까. 네, A라는 식은 3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고 줘져 있고 B라는 식은 뭐라고 줘졌어? x의 제곱 빼기 x 빼기 3 이렇게 주어졌지. 여기 이제 1번에서는 뭘 하려고 되어 있냐면 A랑 B랑 더해라. A랑 B랑 더해라. 또 단순한 이야기인 게 3x 제곱이랑 x 제곱은 더할 수 있을까 없을까? 3x 제곱이랑 x 제곱 더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뒤에는 문자가 똑같거든? 아, 그럼 3x 제곱이랑 x 제곱을 더하려고 봤더니 얘는 4x 제곱이야. 그럼 x랑 빼기 x 더하면 0 나올 거고요. 2랑 빼기 3 더하면 빼기 1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결국 얘랑 얘만 나타나도 될 거야. 4x 제곱 빼기 1. 선생님, 이거 왜 알고 있는데 뭐하러 하는 건데요? 알고 있어, 나도. 근데 얘네들,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얘네들, 문자가 같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동유항이라고 불러요.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유항. 동유항. 그러면 2랑
빼기 3도 상수항으로서 동유항. 더하기 x랑 빼기 x도 더하거나 뺄 수 있으니까 동유항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우리가 이미 할 줄 아는 것들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미 할 줄 아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서 그 다음에 보면 자, 덧셈에 대한 성질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저걸 왜 또 배우나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왜 이랬던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지금 첫 번째 교환법칙 두 개의 식을 A랑 B랑 더하든지 B랑 A랑 더하든지 같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A랑 B랑 더하는 거랑 B랑 A랑 더하는 거 진짜 같을까? 같을까?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근데 왜 같은지를 알아야지. 생각해볼까? 선생님 3 빼기 2는 2 빼기 3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렸지. 왜 틀렸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수학자들은 뺄셈을 가르치지 않아. 뺄셈을 가르치지 않고 덧셈만 가르치거든? 그럼 이 이전에 너희들 소괄호라는 걸 이용해서 덧셈 뺄셈을 다시 풀어냈었지? 3이랑 만약에 뒤에가 빼기 2라면 얘가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자리가 같이 바뀌는 거예요. 빼기 2, 부호까지 가져가야 항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주고 싶으면 빼기 2 더하기 3이 됐어야 돼. 그래야 같은 값을 갖는 거예요. 뭐까지 가져가야 항이니까 부호까지 가져가야 항이니까 이래야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러한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A랑 B랑 먼저 더하고 그런 다음에 C를 더하던 A 더하고 B랑 C랑 더하던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 뿐이고요.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리일 뿐이에요. 넘어가서 자, 덧셈 뺄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얘도 문제를 보자마자 선생님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요. 해야 돼. 자, X세제곱 A가 어쩌고저쩌고 나타나 있고 B랑 C 나타나 있는데 동류항끼리 먼저 계산하고요. 2배 하고 C 뺀 다음에 A에서 다시 빼래. B한테 2배 하고 C 뺀 다음에 A에서 다시 빼래. 그냥 이거 되게 단순 계산이야. 그러니까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안 나와. 이건 시험 문제로서도 출제 절대 안 돼. 그냥 손 놔두고 연습하라는 얘기야. 동류항이 뭐지? 차수가 뭐지? 모르겠어. 지금이라도 공부해 라는 식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한 번만 해볼게요. 앞에 거 하나만 해보자. A에서 빼라고 되어 있으니까 A를 먼저 쓸게요. A는 X의 세제곱 빼기 2Y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Y인데 빼기 2배 하래. B를 2배 하면 4 X의 세제곱 빼기 2XY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X제곱 Y에서 난 뭐를 뺄 거냐면 C를 뺄 거니까 빼기 2X의 세제곱 빼기 Y의 세제곱까지 하고요. 자, 먼저 계산할 수 있는데 얘랑 얘 계산할 수 있지. 2x의 세제곱 될 거고 나머지는 계산이 안 돼.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빼기 2xy의 제곱과 빼기 2x제곱 y와 빼기 y 세제곱을 뺄 거거든? 뺄 거면 부호 바뀌지. 그치? 그리고 a 써주면 돼. x의 세제곱 빼기 2y 세제곱 더하기 x제곱 y라고 써주고 손 아프지만 다시 계산을 해보면 x세제곱이랑 얘는 동류항이죠. 맞지? 그래서 빼기 x의 세제곱 나타나고요. 빼기 2y 세제곱, y 세제곱 있으니까 빼기 y 세제곱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x제곱 y 한 번 더하고 x제곱 y 두 번 더하는 거니까 세 번 더해주고요. 세 번 x제곱 y에 얘는 없어 동류항이. 그냥 써줘야 돼. 2xy의 제곱이다 라고 써주면 끝났는데 선생님 손 아프게 계속 이런 문제 나타날까요? 없습니다. 한 번씩 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됐죠? 한 번씩 그냥 해주신 거 하고 그냥 끝내면 돼요. 어차피 안 나와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온 건 지수법칙이라는 건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웃기게도 이거 나오고 나서 쭉 연습할 게 없다가 나중에 너희들 수학 지금 대수라고 부르지 너희들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첫 번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데 그때까지는 쓸 일이 별로 없거든. 잠깐 볼게요. 뭐 또막 써있어. n과 n이 자연수일 때 첫 번째 a의 n제곱이랑 a의 n제곱 곱하면
a의 n 제곱 곱하기 a의 n 제곱은 a의 n 더하기 n 제곱이야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나머지가 다 설명이 된대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부르냐면 자 볼게요. 우리 이런 건 알아요. 2의 1제곱이랑 2의 제곱이랑 곱하면 밑이 서로 같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수라고 불러요. 위에 떠 있는 숫자를 지수라고 불러요. 무슨 수? 지수. 지수라고 불러요. 왜 지수라고 부를까? 자, 2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2의 세제곱. 어떤 수 밑에 있으면요. 수학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 생각보다 단순해. 어떤 수 밑에 있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밑이라고 불러. 밑에 있는 수여서 밑이라고 불러. 근데 어떤 수 위에 떠 있지? 떠 있잖아. 떠 있다는 것을 너희들 그 피부할 때 지성 피부하면 무슨 피부라고 하지? 무슨 뭐한 피부라고 말하지? 지성 피부라고 하면? 기름진 피부를 지성 피부라고 하죠. 지성. 지성은 물 위에 기름 띄우잖아? 그럼 뚝하고 떨어지냐? 그럴 수가 없지. 기름을 물 위에 떨어뜨렸는데 뚝하고 떨어질 수는 없어요. 기름은 뭐 위에 뜨지? 물 위에 뜨지. 기름지자는 얘를 지수라고 부르는데 기름지자는 뜰지자랑 똑같아요. 한자어로. 이건 제 생각에 나중에 한글로 바뀔 것 같긴 한데 기름지와 뜰지자는 한자어로 같아요. 어떤 수 위에 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수 위에 떠 있는 이 수, 지수는 밑이 서로 같을 때 덧셈을 하게 됐어요. 밑이 서로 같으면 곱할 때 지수끼리 더하거든. 2의 몇 제곱이야? 2의 세제곱이야. 어려워?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생각해봐. 밑이 서로 같으면, 여기 잘 봐. 밑이 서로 같으면 지수끼리 뭐 한다고? 뭐 해요? 뭐 해? 밑이 서로 같으면 지수끼리 뭐 한다고 배웠어, 방금? 더해. 얼마? 1. 자, 어떤 수한테 3의 1제곱이랑 3이라는 숫자지 그냥 3한테 뭐 곱해야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 3한테 뭐 곱해야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요? 0 곱해야? 성격상 0 곱하면 0 나와요. 3한테 뭐 곱해야 자기 자신 나와? 1 곱해야 돼. 얘 그럼 얼마야? 얘 얼마야 돼? 1이어야 돼. 다시 5의 4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밑이 서로 같아요. 5의 4제곱. 자, 이 얼마? 뭐 곱해야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 뭐 곱해야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 1 곱해야 돼. 5의 0제곱 얼마? 1이야. 다시 x의 세제곱 곱하기 x의 0제곱은 x의 몇 제곱? 밑이 서로 같으면 지수끼리 뭐 한다고? 5에 더해야지. 더했어. 그럼 얘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숫자나 문자의 0제곱 얼마? 1이에요. 숫자나 문자의 0제곱 1입니다. 0의 0제곱은 몰라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선생님 분모에 왜 0을 못 넣어요? 몰라. 못 넣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넣는 거야. 밝혀지지 않아서. 아직 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모른다고. 0의 0제곱 몰라. 분모에 0을 못 넣는 이유? 아직 몰라. 그거 밝혀주면 대단한 사건이야. 자, 그런데 다시 여기 지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3의 제곱의 4제곱은 3의 몇 제곱이라고 하지? 8제곱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똑같이 3의 제곱에 5의 세제곱 제곱은 3의 몇 제곱? 도와줘. 각각 들어가는 거잖아. 3의 몇 제곱? 4제곱 5의 6제곱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했던 이 지수끼리 덧셈해 버리는 이야기가 자 2의 제곱 2의 빼기 2제곱 밑이 서로 같으면 지수끼리 뭐 한다고 했어? 밑이 서로 같아. 지수끼리 뭐해? 더해. 2의 몇 제곱? 0제곱. 방금 뭐라고 배웠지? 1이라고 배웠어. 1. 내가 얘를 나타내고 싶으면요.
얘를 나타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6이지. 나 3 나타내고 싶으면 양쪽 2로 나누면 그거 아닐까? 양쪽 이렇게 2로 나눠주면 2분의 6은 3이 되지. 맞아요? 네. 자, 2에 빼기 2제곱이라는 새로운 숫자를 배워야 되는데 2에 빼기 2제곱은 양쪽 나눠. 뭘로 나눠? 2의 제곱으로 나눠. 뭐 분의 뭐? 2의 제곱분의 1. 2의 빼기 2제곱은 2의 제곱분의 1. 역수를 취하게 됐어요. 다시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빼기 세제곱은 3의 몇 제곱? 3의 0제곱. 다시 말하면 1이에요. 3의 빼기 세제곱은 뭘로 나눠요? 그렇지. 3의 세제곱분의 1로 나눠주면 그만이야. 역수를 취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역수를 취한다. 나중에 얘를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역함수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인버스라고 부르는데 그 과정, 그 단어 자체는 빠졌어요. 역수를 취한다. 역함수라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다 한자가 한글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역이라는 단어도 한글은 아닌데 요즘 예전에 뭐 다른 희한하게 불렀던 것들을 다 요즘 한글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기 나타난 이야기가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안 들어갔지만 대충 잊어버려. 나중에 수학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해야 할 거 할 때 다시 하는 그만이고요. 오늘의 목표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다항식 곱셈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건 곱셈 공식을 어떻게 외울 것인지가 제일 관건인데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얘네처럼 외우면 정말 안 돼. 생각이 아예 없는 거야 이거. 수학을 할 줄 몰라서 그냥 대충 이렇게 써는 거거든? 무슨 깜지 만들듯이 이렇게 맨날 곱셈 공식 어떻게 배워. 이렇게 외우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수학자들은. 그냥 얘는 대충 써는 거고 곱셈 공식이 있으면 곱셈 공식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하기 전에 이거 뭐야 문제가 이거 어차피 오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니까 곱셈 공식 넣어 갈게요. 안 보인다. 곱셈 공식.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있지. 저도 드렸지만 여기 써 있는 것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얼마 전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열심히 외웠던 곱셈 공식이야. 맞지? 맞잖아. 합차도 있고요. 합차는 없나? 두 번째 있네 합차. 그치? 그치? 근데 얘네들 외우기 전에 어차피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곱셈 공식의 의미랑 근을 찾기 위한 과정이거든? 근이라는 건 해예요. 해는 뭐지? 해가 뭐야? 해가 뭐예요? x의 값이죠. 맞아요? x의 값이 곧 뭐라고? 뭐라고? 해가 뭔데? 해가 뭐야? 근이에요. 근이라는 건 한자로 뿌리를 말하거든. 우리가 수학에서 근이라고 부르는 것은 뿌리인데 해를 말해. 해는 x의 값이야. x의 값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잖아. 어차피 우리는 정답을 구해내야 되는데 x의 미지수라는 어떤 값을 구해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x의 값을 구해내기 위한 과정 속에서 저기 들어가 있는 a와 b와 c는 오른쪽을 0이라고 잡아버리면 x한테 a 넣으면 그냥 0이야. 오른쪽 0인 순간 b 넣으면 0이고요. c 넣어도 0이에요. 근데 문제가 a, b, c로 나오질 않아. a, b, c로 나오질 않고 자 a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알파라고 해요. 알파. b는 베타라고 표현되고요. c는 감마, 알처럼 생겼죠? 감마라고 표현되고요. d는 델타라고 표현되는데 삼각형 모양에서 약간 이쪽이 서 있어요. 자,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드릴게요. 원래 알파는 이렇게 생겼어.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거짓말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언어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예전에 뭐 잡아먹었어요? 농사 짓기 전에 잡아먹던 거. 조개, 어패류나 메모들만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불가능하지. 메모들을 사냥한 이유는 겨울에 물고기 잡기 힘드니까 굶어 죽기 쉬워서 어차피 그냥
그냥 죽는 이상 나가자 해서 외모도 사냥을 한 거고 대부분 잡기 편했던 건 물고기예요. 인류의 시작은 물고기로 시작을 했어요. 물고기 잡아먹고 살았다고. 이게 알파야. 첫 번째를 말해. 처음을 말합니다. 이걸 쓰고 쓰다 보면 생각해봐. 쓰고 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더 간결하게 나타내는 보다 보니까 그냥 A가 된 것 뿐이에요. 이게 알파. 첫 번째 쓰고 하다 보니까 알파가 됐다가 나중에 그냥 A라는 소문자가 된 거고요. 자, 베타. 원래는 상형 문자로는 훨씬 컸거든.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 몇 명이야? 아이를 가졌대. 몇 명이야? 얘들아, 엄마가 아이를 가졌으면 몇 명이에요? 한 명인가요? 생명은 소중한데 몇 명이야?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몇 명? 두 명. 둘을 뜻해요.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 모양이 쓰고 하다 보면은 빨리 쓰고 싶겠지, 사람들은. 뭐가 될까? 결국 B가 돼요. 그 다음에 감마. 자,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냈어요. 둘, 셋. 셋을 나타내는 것도 뜻이 있겠지. 생각해봐. 어깨동무 한 명 했어. 나 지금 몇 명 있어? 어깨동무 한 명 했어. 몇 명? 몇 명? 어깨동무를 하려면, 야, 얘는 내가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몇 명 있어야 돼, 일단. 한 명 있어야지. 한 명 더 있으려면 몇 명이야, 총? 나는 맨날 3명이죠. 어깨 동무를 할 수 있으려면 3명이 있어야 돼. 셋을 뜻해, 셋. 3명을 뜻하는 거야. 알겠지? 셋. 근데 3명이 모이잖아? 너 1등 해. 나 2등 할 테니까 너 꼴등해. 권력관계가 생기거든? 권력관계가 생기면 변화가 이루어진대요. 왜? 부족이 있어, 부족. 인류의 99% 이상이 까지인가? 99%가 안 되나? 대부분 곰 토템이에요. 원숭이 토템도 있고요, 호랑이 토템도 있는데 인류의 99%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너희나 저나 다 곰새끼잖아요. 그죠? 근데 인류의 대부분 다른 나라들을 가도 토템을 보면은 곰 토템이 이겨. 근데 그렇게 곰 토템이 이긴다 하더라도 부족끼리 싸움이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긴 있어야겠지. 근데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지? 무기가 필요하거든? 청동기. 그냥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에요. 변화한다. 델타라는 뜻이거든? 뭐처럼 생겼어? 뭐처럼 생겼어요? 무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두 가지의 학설이 있는데 불꽃 모양이다라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청동기의 이렇게 참 모양이다가 두 번째인데, 근데 어차피 불꽃 모양이든 참 모양이든 둘 다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야. 변화한다 뜻이에요. 그럼 이 기호는 언제 보게 되냐? 나중에 쓰고 쓰다 보면은 D가 돼요. D. 쓰고 쓰다 보면 D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델타란 뜻은 변화한다. 부족끼리 전쟁으로 인해서 뭔가 더 번성하고 도시국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 변화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에서 변화량 여러분들 기울기라고 배웠지?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기울기.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 B, C, D로 쓰지 않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고쳐 써야 되는데 이거 잘 익숙하지 않으면 저한테 옆에 가서 어떻게 쓰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곱셈 공식을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막 쓰지 말고요. 첫 번째, 우리 알고 있는 A 더하기 B도 칸을 나눌 거예요. 자, A 더하기 B 칸 나눌게요. A, B. 뭐까지 가져갔냐면 부호까지 가져왔어요. 더하기 B, 더하기 B. 자,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곱할 거야. 곱해서 나타내야 돼. A 제곱 되겠지. 이게 뭐가 될까? B 제곱 되겠지. 여기 뭐예요? AB, AB가 몇 개 나타나냐면 2개 나타납니다. 2개 나타내니까 가운데가 2AB고요. 끝이 B제곱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한 칸을 더 써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2번 곱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에 C 들어가고 C 들어가고요. 칸을 더 나누면 9칸밖에 안 돼, 그래봤자. 자, 여기 C 제곱 들어가고요.
여기는 CA, AC가 아니라 CA, 순환 형태로 써야 돼요. 순환 형태. CA, 그리고 여기는 BC, 여기도 BC. 자,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은 한 개씩 나타나고요. A제곱, B제곱, C제곱은 한 개씩 나타나고 A, B, 얘에 의해서 대칭하거든? 대칭. 대칭은 얼마 전에 배웠지? 뭘 배웠지? 2차 함수 배웠지? 2차 함수. 좌우가 같아. 축에 대해서 좌우가 같아. A, B 두 개, B, C도 두 개, C도 두 개. 여기서 뒤에다가 A, B 두 개, B, C 두 개, C, A 두 개 써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곱셈 공식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외우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분배하면 결국 틀려. 표를 그리고요. 좌우 대칭하게 만들어내세요. 머릿속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2차 함수와 미적분 할 때도 편해요. 그리고 표를 만들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공통수학의 맨 마지막에 경우에서 순열 조합에서 틀릴 일이 줄어듭니다. 자, 5번째 볼게요. 외우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자, 쟤는 어떻게 할까? 쟤는 항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잖아. 그러면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를 먼저 처리를 해서 윗줄을 쓸 거야. x 제곱 더하기 ab x, a 더하기 bx죠. 자, a 더하기 bx 더하기 ab 하고요. 이쪽으로 칸 나눠서 이쪽에 x랑 c 써도 돼. x랑 c를 써도 돼. 그래서 칸 몇 개짜리 만들어서 6칸짜리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근과 배수의 관계를 생각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6칸짜리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자, 우리가 2차식에서도 근과 배수라는 게 있었거든? 자, 맨 위에 뭘 볼 거냐면 자,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세 번째 x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는 x제곱. 맨 처음은 두 분의 합이 나와요. 맨 마지막은 두 분의 곱이 나오거든요. 두 분의 합과 곱. 빼기였으면 어떻게 되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였으면 여기가 빼기로 바뀌지. 맞아요?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바뀌지. 맞아요? 맞지? 자, 세 개짜리 x 빼기 더하기 알파로 할게.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감마 이런 형태의 애들은 맨 처음 x 세제곱 생기고요. 하나씩 더하고요. 두 개씩 곱한 거 뺍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더해야죠. 다 곱셈이니까.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맨 마지막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여기서 여기가 뺄셈으로 바뀌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로 바뀌면 그만이에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로 바뀝니다.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이런 형태들인데 일곱 번째 외우는 방법 하나만 더 하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직접 그려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리나요? 하는 거 모르겠으면 그냥 바로바로 옆에 가서 질문하시면 돼요. 자, 일곱 번째 볼게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a 더하기 b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위에 나열하면 a제곱 2ab b제곱 나열했고요. a 더하기 b 나열하면 몇 칸 생기냐면 6칸 생깁니다. a와 b 가지고 얘도 대칭이 됩니다. a 세제곱 b 세제곱 2a 제곱 b 대칭 a 제곱 b ab 제곱 대칭 2ab 제곱 다 더해주면 a 세제곱 a 제곱 b가 2개 1개니까 3개 a b 제곱 다시 3개 마지막 b 세제곱 나타나야 돼요. 다 표를 그려서 이렇게 너희들 이것조차도 이렇게 하면 진짜 힘들어. 표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 외워지고 나면 오른쪽에 드렸죠. 뭘 드렸어요? 변형. 여기에는 A, B, C가 아니야. 다 뭘로 바꾸랬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자, 시작합시다.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표를 그리세요. 표를 웬만하면 한 번씩은, 최소한 한 번씩은 다 그리시는 게 좋아요.